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5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5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열린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참석한 건데요. 오늘 기념사를 통해서 이거 키워드에 있죠? 5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일전에 이제 사례들을 보면 보통 이제 취임 첫 해에는 이 기념식에 참석을 했다가 그 이후는 이제 총리들이 참석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번에도 뭐 그 전에 뭐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2년 연속 참석을 했어요. 일단 역대 대통령들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5.18 정신을 결국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이다라고 이제 본인이 규정을 했고, 네. 또 취임해서 매년 일단 5.18 기념식 가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윤 대통령이 이제 대학 재학 시절에 당시에 이 5.18이 일어나서 또 이 모의 재판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검사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때문에 상당히 좀 피해 다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사실 그 시대를 다녔던 대학생이라면 이 5.18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별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윤 대통령에 좀 투영이 된 것 같고, 그 약속을 이제 오늘 또 지킨 것이죠. 네. 근데 역대로 보면 주로 이제 보수 대통령 시절에 보면 이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 5.18의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청을 두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재창이냐 합창이냐 막 논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을 상징하는 노래고, 네.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인데, 그거를 뭐 재창이냐 삼창이냐 해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 논쟁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 논쟁은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이 본인도 오늘 함께 부르면서 손도 휘두르면서 함께 부르면서, 사실은 이런 논쟁이 이제 의미 없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앞으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5.18의 어떤 정신뿐만 아니라 5.18 행사에 대한 어떤 지역적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일단 깨겠다, 아마 이런 의지가 강한 걸로 아닌가 보였습니다. 자, 앞서 이제 이현정 의원이 얘기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냐 합창이냐 뭐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는 뭐 계속해서 이제 재창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취임 첫해 이제 재창을 했다가 그 뒤에는 이제 조용히 좀 따라 불렀습니다. 근데 식순에서는 제외를 했고요. 식전에 합창으로 좀 변경한 경우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합창.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부르진 않았고요. 문재인 정부 와서 다시 이제 재창으로 변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뭐 임을 위한 행진곡 얘기를 했지만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모습 봤더니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제 같이 이제 부르는 모습도 봤고, 그다음에 처음에 등장할 때 5월 어머니 회라 그러네요.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보통 보면 이제 뭐 주요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입장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변경을 둔 것 같아요. 좀. 뭐 많이 신경을 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5.18 유족 대표들하고 나란히 민주의 문을 통과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해하고 이제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5.18 기념식,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라는 거는 이제 특히 보수 대통령으로서 이거는 어떤 이념과 진영 논리에서 좀 벗어나겠다. 민주화라는 것이, 특히 민주화 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 전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어떤 민주화의 어떤 업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저는 좀 한 발만 넘어서면 되는 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홀대를 할까, 보수 진영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본인의 업적으로 남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한 발 해봐야 한 1m 조금 안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어떤 진영 논리, 이념 논리를 뛰어넘었다라는 데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미진수 기자, 앞서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이제 기념사 잠깐 들어봤는데, 이번에 민주, 자유 상당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신경 썼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지난해에도 이 초안부터 무려 7번 직접 수정을 하면서 오.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네. 올해 기념사 역시 퇴고까지 직접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비교적 짧은 문장이긴 한데요. 이 네. 안에도 민주라는 단어가 13번 들어가고 자유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하면서 이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5월의 어머니들을 강조했는데요. 아까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비가 오는 날씨에도 우비를 입지 않고 이 어머니들과 함께 맞아요.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으셨을 텐데 이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이 5월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이다. 기념사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위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데 모두 흰색 이제 우비를 입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비를 입지 않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자, 이를 두고요. 여야는 물론이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상당히 좀 눈치를 보는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영상으로 좀 보고 오겠습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대선 당시에 여야 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내가 고발해놓고 고발당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상식 이하의 행위 옳지 않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 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느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이걸 언급하지 않을까 이런 관심이 좀 쏠렸는데 이런 언급은 없었어요. 대신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국면 전환용이다. 오히려 5.18 정신을 모독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 5.18 정신을 이제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윤 대통령이 이제 공약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헌법 개정은 아시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요. 또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는 맞아요. 아주 어려운 과정이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 헌법은 87년도에 제정된 헌법이지 않습니까? 이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쟁이 많이 붙을 겁니다. 또 현재 헌법 중에서 고쳐야 될 부분도 많다. 특히 권력 구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시점과 이제 추진 어떤 이 배경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결국 지금 이제 돈봉투 문제라든지 또 김남국 의원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이 5.18 정신 헌법 이 개헌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걸로 좀 정치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의도가 불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원포인트 개헌 이것보다는 사실 그동안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헌법이라는 거를 한 부분 고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국력 낭비라고 봅니다. 즉 전반적으로 헌법이 어떤 부분에서 고쳐야 될 부분인지를 정말 사회적으로 논의를 하고 합의를 모아나가는 과정,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내용이 포함돼야지 이것만을 위해서 헌법 전문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선후 관계라든지 중요도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저는 타당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사회적인 논의가 있는 부분까지 다 논의를 해서 한꺼번에 이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도 보면요. 오늘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고 조금 전에 이제 김기현 대표도 봤지만 이 원포인트 개헌은 국민 여론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상당히 좀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어요. 대통령실의 입장과 궤를 좀 같이 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줬던 어떤 행보들과 저는 완전히 배치되는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뭐 상황일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를테면은
5.18 원포인트 개헌이 5.18 정신을 모독하는 거다. 제가 아침에 이 헤드라인을 보면서 제가 좀 심하게 하면 경악을 금치를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2020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했잖아요. 그때는 개헌안을 다 종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자유한국당이 우리는 이 개헌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 반대했어요.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하면은 그거는 종합적으로 반대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하면 원포인트 개헌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도대체 개헌에 하자라는 건가요? 말자라는 건가요? 김진표 의장이 얘기를 했지만은 독일은 69년 동안 헌법을 60번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87년 이후로 한 번도 못 고쳤거든요. 뭐만 있으면 이건 정치적 수다, 꼼수다, 국면 전환용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까지 지금 여기 지금 이견이 없이 지금 여야가 합의를 본 게 있나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지금 뭐 국면 전환용이라는데 당장 내일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총선 때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주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줬던 5.18 운동에 대해서 보여줬던 이런 행보들이 다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뭐 면피용 이런 것들로 지금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개헌 관련해서는요, 이 개헌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정치권에서 항상 좀 공방이 붙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임지혜 변호사.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지금 5.18 맞아서 이제 어떤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SNS에 올렸는데 이게 좀 논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 보실 수 있을 것 이거군요. 같은데요. 18일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시민과 계엄군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하면서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낸 5월 정신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사진을 보시면 계엄군이 이제 시민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그런 구도로 찍혀 있는 사진이다 보니까 아니 5월 정신을 강조하면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계엄군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사진을 굳이 올릴 필요가 있었냐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훈처에서는 해당 사진뿐만 아니라 해당 이 게시물은 과거, 현재, 미래를 나아가는 모습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게시가 되었으며 먼저 갈등이 부각된 사진이 게시되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불러진 것 같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게시된 사진도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금 제가 보훈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는 6월부터는 이제 보훈부로 승격이 되게 되죠. 되면서요. 맞아요. 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라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하나의 공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두 사람이 광주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왔다 가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게요. 말을 할 자격도 없지만 저희 가족 대신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전부터 밝혀왔듯이 제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한테 너무 집중이 되기보다는 실제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들께서 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우원 씨와 깊은 대화를 나누진 못했지만은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아마 광주 시민을 포함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분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민지수 기자, 5.18 하면 또 하나의 상징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먹밥이잖아요. 지금 영상 보면 여기 사진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전우원 씨 주먹밥 함께 만들었는데 여기가 어떤 자리예요? 네, 이 5월 항쟁 당시에 여성들은 이 시민군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직접 주먹밥을 만들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죠. 이런 과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주먹밥 나누기 행사가 어제 열렸는데요. 이 전우원 씨 어제 오후 4시쯤 이 행사에 참석을 해서 한참 주먹밥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 공교롭게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우연히 같은 부스에 들러 함께 주먹밥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서서 서툴지만 이 꼼꼼하게 주먹밥을 만드는 모습, 이 현장 취재하는 카메라에 저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자, 임지혜 변호사. 근데 전우원 씨가 이제 보면 5.18 추모제 그리고 어제 전야제도 참석을 하고 이렇게 주먹밥도 만들고 최근에 언론 인터뷰도 좀 많이 하고 하면서
글쎄요, 저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온지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정치에 입문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시각도 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의 보도가 좀 집중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만큼 이런 의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전우원 씨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정치권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소식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 연락을 받은 바도 없으며 혹시 왔다고 해도 워낙 여러 군데서 지금 연락이 오고 있어서 내가 보지 못했을 것 같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은 내가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고 제 죄를 고백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데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또한 스스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와 같은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 잘 들으셨죠?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선을 딱 그었다고 합니다.